상대에게 꼭 맞는 적당한 말을 고르세요. 그 사소한 배려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오늘부터 고운 말을 선물해 보세요. 더 빛날 겁니다.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의 말하는 법 한마디로 품격이 결정되는 순간,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감기에 걸린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지요? 저도 김기로 며칠 동안 고생했습니다. 혹 감기에 걸려셨다면 그냥 계시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 빠른 쾌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10년,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건넨 그 한마디가 힘들 때마다 떠오르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던 그런 말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어떤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네. 자네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마음을 다시 세워줬습니다. 그분은 돈을 주신 것도 특별한 해결책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평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된 경험, 반대로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로 남은 경험.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어떤 말 한마디가 평생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독 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옷차림이 화려해서도 아니고 학벌이나 재산이 대단해서도 아닌데 왠지 모를 기품이 느껴집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말에 있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들은 말부터 다릅니다. 그들이 자주 쓰는 말은 짧지만 깊고 담백하지만 따뜻합니다. 요즘 혹시 자신의 말투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투 하나가 나를 설명하고 나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함께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들의 말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하고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가지 핵심 원칙을 통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고 따뜻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말투 하나로 품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빛나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말은 곧 내 인격의 거울이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말은 곧 내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단어를 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단지 말의 내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말을 건넨 사람의 태도와 마음, 그리고 그 말에 스며 있는 인간적인 따뜻함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75세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님은 평생 동안 고운 말을 쓰자를 좌우명으로 사셨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심지어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도 항상 고운 말을 쓰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네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도 심지어 아이들까지 그 할머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답니다. 할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요. 왜냐고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평생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일상에서 이 말을 얼마나 적용하고 있을까요? 말은 돌고 돕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칠게 말하면 반드시 그 말은 다른 모습으로 내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는 관계를 살리고 사람을 웃게 만들고 결국 나의 격을 높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은 곧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멍청하게 일해? 하지만 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말들, 그 말투와 그 어조, 과연 그건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말은 꾸미려 해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속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고운 말을 흉내낼 순 있어도 정말 품이 있는 말은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만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외모로, 학벌로, 직장으로, 재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점점 의미를 잃습니다. 이제는 나의 외모나 경력, 배경보다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로 내 모습이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긴 설명이나 자랑이 아니라 말 한마디면 충분히 드러납니다. 제가 만난 한 80세 할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했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사람들은 그런 걸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그분은 참 말씀이 고우셨지. 그분 덕분에 힘을 얻었어. 이런 걸 기억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말 때문에 미움을 사기도 하고 말 한마디 덕분에 평생의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삶의 결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이 고우면 사람이 곱게 보이고 말이 거칠면 마음도 거칠게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나의 말 한마디가 내 삶의 품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한 번만 더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고운 말을 쓰면 나도 고와진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고운 말을 쓰면 그 말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말이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우리는 사실 고운 말을 몰라서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되지 않아서 못 쓰는 것입니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거친 말은 반복할수록 무뎌지고 고운 말은 작고 쓸수록 마음에 스며듭니다. 예쁜 말을 입에 담는다는 건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이 내 감정과 마음까지도 함께 바꾸어 가기 때문입니다.
한국말에는 참 예쁘고 따뜻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참 고우시네요. 오늘 참 평안해 보이세요. 함께하니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들을 잊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거칠고 무심한 말에 익숙해지고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능력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말의 결과, 말의 온도를 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55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솔직한 사람으로 살아오셨답니다.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이 진실되고 좋은 것이라고 믿으셨죠. 난 거짓말 못해. 느낀 대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니까 주변에 사람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끊고 자녀들도 점점 방문을 줄이고 이웃들도 인사만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때 그분은 깨달았답니다. 내가 솔직하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사실은 상처를 주는 말들이었구나. 그분이 했던 말들을 돌아보니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답니다. 너 요즘 살 많이 쪘네? 그 옷은 너한테 안 어울려. 내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 솔직하다고 생각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였던 겁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하셨답니다. 솔직함 대신 따뜻함을, 직설 대신 배려를 선택하셨죠.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그 옷 색깔이 참 예쁘네요.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말을 바꾸니 신기하게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본인 자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고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사람을 보는 제 시선 자체가 부드러워졌어요. 전에는 사람의 단점부터 보였는데 이제는 장점이 먼저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운 말의 힘입니다. 고운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동시에 맑아지게 만듭니다. 좋은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다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내가 고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기분을 바꿀 수 있고 나의 하루 역시 기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조금은 더 예쁜 말, 조금은 더 따뜻한 말들을 의식적으로 써보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참 편안해 보이시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밝히고 누군가의 하루를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고운 말을 쓰면 결국 좋은 내가 만들어집니다. 품격은 적당한 말에서 드러난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품격은 적당한 말에서 드러납니다. 적당하다는 말은 어쩌면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해라는 말처럼 대충 넘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적당함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적당하다는 건 대충 하라는 게 아닙니다. 딱 맞게, 꼭 들어맞게, 그 사람에게 어울리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오래 남습니다. 말에도 꼭 맞는 크기와 온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니까요.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이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0대 어르신께 오늘 정말 예쁘세요라고 말하면 좋게 들리기보다는 어색하거나 심지어 농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웃는 모습이 오늘 참 고우시네요라고 건네면 어르신은 더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끼실 겁니다. 적절한 칭찬은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그런 말이야말로 품이 있는 말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상대에게 잘 어울리는 한마디를 고를 줄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특별한 재주나 화려한 말솜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68세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님은 평생 교사로 일하셨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으셨답니다.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을 잘 봐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기분일지,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를 잠깐만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시험을 못 본 학생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번엔 좀 아쉽지? 그런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선생님은 다 봤어. 다음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점수가 아니라 노력을 보셨고 질책이 아니라 격려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학부모가 자녀 문제로 고민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죠.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봅시다. 비난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의 말은 항상 딱 맞았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상대에게 딱 맞는 크기로 전달됐습니다. 말에도 과유불급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말은 진심을 가리고 너무 부족한 말은 마음에 닿지 못합니다. 상대에게 맞는 말, 부드럽게 스며드는 말 한마디, 상대에게 힘이 되되 부담은 되지 않는 말, 칭찬이지만 거짓처럼 느껴지지 않는 말, 그 적당함을 찾기 위해 우리는 상대를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바로 우리를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상처가 됩니다. 보니까 요즘 손이 떨리시네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이고, 요즘 많이 늙어 보이시네요. 살 많이 빠지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말들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오히려 친근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배려가 아니라 공격처럼 들립니다. 어떤 말은 그 자체로 사람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런 말일수록 꼭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외모에 대한 말, 나이에 대한 말, 건강에 대한 말을 꺼냅니다. 살 빠졌네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많이 늙으셨네요.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사람을 민감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2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암투병 중이셨는데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셨답니다. 가발을 쓰고 다니셨는데 누가 봐도 티가 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 너 머리 어떻게 된 거야? 많이 빠졌네.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그분은 말문이 막혔답니다. 본인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을,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꺼낸 겁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걱정해서 물어본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상처였어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로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하다면 그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다듬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요즘 평안하시죠? 이 짧은 한마디에는 몸뿐이 아니라
마음을 향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건강이야 누구든 늘 완벽할 수 없지만 평안하시냐라는 말에는 그 사람의 내면까지 살피고 싶은 따뜻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몸과 나이에 대해 이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민감한 부분을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말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다듬어진 말은 약보다 부드럽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건드릴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소중하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말도 조심스러워지는 법입니다. 상대를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관찰, 내 판단, 내 불편함을 담은 말은 품이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하루하루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죠? 그 한마디만으로도 그 사람은 충분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을 고운 빛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바꾸면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모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 살쪘네, 늙었네, 안색이 안 좋네 같은 말들입니다. 둘째, 상대의 아픔을 건드리는 말. 병, 이혼, 실패 같은 민감한 주제를 함부로 꺼내는 것입니다. 셋째, 비교하는 말. 저 사람은 이런데 너는 왜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하던데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말이 진짜 어른의 말이다. 5번째 원칙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말이 진짜 어른의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뤘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성취를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로 하는 자랑은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 자랑, 지위 자랑, 자녀의 성공 자랑. 처음엔 감탄으로 들릴 수 있지만 곧 피로로 바뀌고 결국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닫아버립니다. 진짜 잘난 것은 내가 잘났다고 말해서 잘난 게 아닙니다. 남이 인정해줘야 잘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잘났다고 말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불편해진다면 그건 나만의 자랑일 뿐입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핍니다. 제가 만난 한 72세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님은 젊은 시절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강남에 빌딩도 몇 개 가지고 계시고 자녀들도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와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은 절대 자랑하지 않으셨답니다. 친구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보면 뭐 그럭저럭 지내지. 나이 드니까 건강이 최고더라고 이렇게만 대답하셨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님,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왜 자랑 한마디 안 하세요? 그분이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젊은이, 자랑이란 건 말이야.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잘 살면 뭐해? 친구들이 나 때문에 기분 나빠지는데 진짜 잘 사는 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만드는 거지. 그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랑과 배려의 차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배고파 보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프지? 밥 먹어라. 이 말 속에는 내가 너를 챙긴다는 의미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품이 있고 다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밥 같이 먹자. 이 말은 그저 자연스럽게 내 것을 나눈다는 의미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조금만 바뀌어도 그 숨은 의미가 다르게 전달됩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만큼 있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서 품격은 스며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목적도 달라져야 합니다. 과시가 아니라 공감으로 나를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존중하는 쪽으로 말입니다. 진짜 어른은 내가 이만큼 했다는 말 대신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야말로 듣는 이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말은 언제나 관계를 엮는 실과도 같습니다. 자랑은 실을 끊고 배려는 실을 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중심은 나에서 당신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것이 진짜 품격의 시작입니다. 침묵도 말이다. 말하지 않을 용기. 6번째 원칙입니다. 침묵도 말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할 줄 압니다. 모든 상황에 내 의견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에 끼어들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듣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65세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님은 경청의 달인이라고 불리셨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분은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시고 가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이 정도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분과 이야기하고 나면 시원해졌다고 했답니다. 할머니가 뭐 특별한 조언을 해주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지? 제가 할머님께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괜히 말을 보태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들어줘요. 여러분, 정말 귀한 지혜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조언하려고 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내 생각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공감받고 싶을 뿐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용기입니다. 내 의견을 참는 것, 내 경험담을 늘어놓지 않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 이것이 진짜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하지만 상대방은 그런 훈계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냥 들어주십시오. 위로의 말조차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기쁨을 이야기할 때 그냥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그래도 조심해야 해 같은 말은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선택을 고민할 때 성급하게 답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잘 판단할 거야 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 7번째, 마지막 원칙입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긴 이야기, 화려한 말, 대단한 조언이 아니라 짧지만 따뜻한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들은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정성껏 간병했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울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분이 힘겹게 눈을 뜨시더니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이것도 우리 삶이야.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답니다. 병은 여전했고 고통은 그대로였지만 그 순간 마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고통을 없애진 못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해주지 못해 미안해합니다.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해내고 계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을 얻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상처를 감싸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줍니다. 제가 자주 가는 복지관의 70세의 할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에 우울증으로 힘들었을 때 딸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살아야겠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마디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수고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있어 다행이에요. 이런 짧은 말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을 바꾸면 사람이 바뀝니다. 또 마음을 바꾸면 말이 바뀝니다. 말을 따뜻하게 하면 그 사람은 어느새 따뜻해집니다. 말을 고운 빛으로 바꾸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삶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고운 말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의 변화.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7가지 원칙을 통해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첫째, 말은 곧 내 인격의 거울이다. 둘째, 고운 말을 쓰면 나도 고와진다. 셋째, 품격은 적당한 말에서 드러난다. 넷째,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다섯째, 자랑하지 않는 말이 진짜 어른의 말이다. 여섯째, 침묵도 말이다. 일곱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 이 7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원칙들을 어떻게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뭔가 변하기가 힘들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말투를 바꾸는 게 가능할까? 저도 수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만난 한 73세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님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강압적이고 명령조로 말하는 습관이 있으셨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빨리빨리, 왜 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은퇴하고 나서도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가족들과도 자주 마찰이 있으셨답니다. 아내는 당신 말투가 너무 명령조예요라고 불평하고 자녀들은 점점 방문을 줄이고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무서워했답니다. 그때 할아버님은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70이 넘은 나이에 말투를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거 해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그때마다 꼭 참고 이거 좀 해줄 수 있을까? 로 바꿔 말씀하셨답니다. 빨리빨리라는 말 대신 천천히 해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것도 못해? 대신 괜찮아.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알아차렸답니다. 여보, 요즘 말씀이 참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고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됐답니다. 1년 후 그 할아버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죠. 말을 바꾸니까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관계가 바뀌더라고요. 70이 넘어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는 변화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변화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 더 진심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실천 가능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내 말을 관찰하기 일주일. 먼저 일주일 동안 자신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작은 수첩을 준비해서 하루에 자신이 한 말 중에서 후회되는 말, 거친 말, 상처 줬을 것 같은 말을 기록해 보세요. 아, 오늘 아내한테 왜 이것도 못해? 라고 말했네. 이웃한테 살 좀 빠졌네 라고 말했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처음 3일 정도는 하루에 서너 개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관찰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일주일 동안 관찰했더니 자신이 하루에 평균 10번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걸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안 좋게 했구나 하는 깨달음 자체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2단계 대체 표현 만들기 2주일. 두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수첩에 적어둔 부정적인 말 옆에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표현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왜 이것도 못해?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살쪘네. 오늘 편안해 보이네요. 빨리빨리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 하던 말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도 중얼중얼 말해보세요.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3단계 하루 3번 실천하기 1개월. 세 번째 단계는 실전입니다. 하루에 딱 3번만 의식적으로 고운 말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아침에 가족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점심에 식당 직원에게 수고 많으세요.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에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당신 덕분에 편안합니다. 하루 3번, 딱 3번만 의식적으로 고운 말을 해보세요. 제가 만난 한 68세 할머님은 이 방법으로 인생이 바뀌셨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왔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루 3번씩 고운 말을 하셨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고운 말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도 할머님에게 고운 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말은 거울이더라고요. 내가 고운 말을 하니까 사람들도 나에게 고운 말을 하더라고요. 4단계 습관으로 만들기 3개월. 네 번째 단계는 습관화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약 66일, 즉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고운말이 습관이 됩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내가 정말 변했구나. 말이 바뀌니까 나도 바뀌었구나. 말투를 바꾸면 관계가 바뀐다. 말투가 바뀌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제가 만난 한 65세 할아버님은 평생 자녀들과 거리가 멀었답니다. 아버지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아버지는 항상 명령만 하세요. 자녀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은 말투를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명령조 대신 부탁하는 말투로, 비난 대신 격려하는 말로, 훈계 대신 공감하는 말로. 6개월 후 자녀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하네요. 그리고 1년 후 자녀들이 주말마다 방문하기 시작했답니다. 할아버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좋은 집, 좋은 교육, 좋은 차.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한 거였어요. 여러분, 관계가 어렵다면 큰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돈을 많이 쓸 필요도 없고 대단한 선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투를 바꾸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세요.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회복됩니다. 말이 바뀌면 내면도 바뀐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관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도 바뀝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예언의 성취라고 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뇌가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70세 할머님은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답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셨죠. 나는 안 돼. 세상이 다 힘들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심리 상담사가 이런 조언을 해줬답니다. 할머니, 일단 말부터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할머님은 의아해 하셨답니다. 생각을 안 바꾸는데 어떻게 말을 바꿔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생각은 나중에 따라올 겁니다. 할머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오늘도 좋은 하루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처음 한 달은 거짓말 같았답니다. 마음은 우울한데 입으로만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요. 그런데 2개월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정말로 마음이 좀 괜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다 보니 정말로 괜찮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3개월 후 할머님의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할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니 긍정적인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말은 단순히 표현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나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 그렇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이라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처음에는 우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하루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신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상대방은 특별함을 느낍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선물.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단 하나 늘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말이 부드러워지면서 품격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품격의 핵심은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외롭게, 쓸쓸하게, 사람들에게 기피 당하면서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따뜻하게 사랑받으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어른으로 보내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시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말투는 태도이고 인격이며 삶의 거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시들지만 말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주름은 늘어도 말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몸은 약해져도 말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 드는 것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하루에 3번씩 고운 말을 해보시겠습니까?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좋으시면 2주, 1달, 3개월로 늘려가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말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말에 그리고 삶의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시고 댓글로 그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항상 고운 말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남은 인생이 따뜻한 말과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갑자기 기온이 많이 떨어져 어르신들이 병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나들이 할 때 옷을 든든하게 입으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웃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좋았다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